안녕하세요. 어제 170달러에서 171달러 사이에 테슬라 주식 3주를 추가매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수는 3,312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대본을 좀 쓰고 있다가 노트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FSD V12의 무료 배포 이후에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유레카가 외쳐질 정도의 그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꽤 오랫동안 FSD에 대한 공부들을 해오고 일상생활 역시도 조금은 FSD라는 그 기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식 상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로 사실은 거의 몰입을 하다시피 하면서 최근에 보내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유레카가 외쳐질 정도의 경험을 했고, 제가 45개월 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있어 왔었던 여러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짜릿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당연히 교통수단으로서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에어백이라는 기술이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그 기술이 도입이 된 것이죠. 자, 에어백은 블랙박스는 두 가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나기 전의 예방이라기보다는 사고가 난 이후에, 왜냐? 사고라는 것은 통제하기 힘든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나마 대비를 하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술이 에어백이었고,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사고만큼의 보상을 받으면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를 다른 동일한 재화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술은 모두 후행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실 때 옆좌석과 뒷좌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태우고 갑니다. 에어백이 없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십니까?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십니까? 제가 유일하게 블랙박스가 없었던 차를 운전했었던 적이 12월 초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집을 구하러 왔었을 때 하루에 차를 빌리는 렌터 값이 15,000원이었는데 블랙박스를 추가로 해야 될 때 15,000원에 똑같이 들어서 참 사람이 신기하죠. 그때 15,000원이라는 그 돈이 너무 비싸서 블랙박스를 그때 장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 매우 불안하긴 했었거든요. 왜냐, 늘 블랙박스는 제가 늘 운전하는 자동차에 존재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현재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나마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에어백과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은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떠한 보상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이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의 기본은 바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생존이라는 것이죠. 그 측면에 있어서 이 FSD,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은 상상을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FSD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가 혹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별거 아닌 기술인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대단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블랙박스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가 오늘 FS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인간은 운전을 할 때 이 안전에 대한 보호 본능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어백이나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블랙박스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아마 100명이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도 않죠. 제가 조수석에 어떤 친구의 차를 타는데, 야, 블랙박스 달려있냐? 에어백 달려있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이미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SD 자율주행 역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 두 개의 기술을 제가 떠올려 보면서 얻었던 유레카와 같은 영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FSD, 자율주행이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FSD V12를 정식 상품으로 출시를 하고 자동차의 안전에 또 다른 혁명적인 시스템을 이 FSD라는 걸로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그보다 더 앞서서 자율주행이 없는 차에서 자율주행이 있는 차로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매우 간단하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FSD에 대한 중요성을 애써 폄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발견을 함으로써 FSD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 FSD는 인간이 전방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이 한계를 측방향, 그리고 사각지대, 그리고 뒤쪽, 그러니까 뒤통수에도 눈을 달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 에어백과 블랙박스가 사고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FSD는 그 사고를 인간의 그 보호 본능, 인간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 본능을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이는 자동차가 될 수가 없죠. 자율주행 역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눈, 인간이 브레이크만 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백미러가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부분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도 에어백에서도 완벽하게 어떠한 인간의 그 보호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FSD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부분들을 저는 에어백과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 와이프가 앉아 있지만은 엔비디아부터 해서 애플, 그 이외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배당주가 있거든요. 그 배당주는 안정적으로 매년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들을 모두 조금은 매도를 하고 테슬라를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저는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획기적인 발견을 제가 테슬라 개인 투자자로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그리고 테슬라 FSD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